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이제 드디어 항공 우주에 대한 관심도가 꽤나 올라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저항 라인도 오늘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이 저항 라인도 돌파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한 번 더 되고 간다거나 아니면 곧바로 가게 될 경우에는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컨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항공우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질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향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량을 봤을 때 자금의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꽤나 주목할 만한 흐름이에요. 사실상 주도 섹터가 초창기 때, 극초기 때 발생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왜냐하면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 둘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 이 인텔리안 테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 혹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그런 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이제 스타링크 제외하고서는 이제 위성통신에 쓰이는 그런 안테나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인텔리안 테크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를 빼고서는 적외도 안테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 자체가 인텔리안 테크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페이스 X의 안테나가 다른 기업들에도 호환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 X는 스페이스 X 안테나만 쓰는 것이고, 스페이스 X 안테나도 스페이스 X와의 그런 위성통신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텔리안 테크가 이쪽에 대해서는 스페이스 X와 X를 제외한 나머지 아마존이라던가 혹은 텔레셋이라던가 아니면 K라인이라던가 이런 식의 SES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기업들과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이제 우주항공으로 가면 갈수록, 혹은 방산에 대한, 특히나 이런 전쟁이 터졌을 때, 물리적인 전쟁이 터졌을 때 위성통신에 대한 중요도가 날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안테나를 이제 거의 유일하게, 저궤도용 안테나를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텔리안 테크의 수혜도가 꽤나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테나, 가지고 있는 이런 안테나들의 종류인데, 지금까지는 파라볼릭 안테나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안테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안테나인데 꽤 큽니다. 이 꽤 큰 안테나가 이제 위성통신, 이제 저궤도 쪽에서는 위성통신에서는 거의 주력 제품이었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조그매요. 조그맣고 얇습니다. 이렇게 평판형 안테나라고 해서 페이지 어레이 안테나라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부피가 크고 그리고 꽤나 무거웠었던 그런 파라볼릭 안테나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신력이 떨어진다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동차라던가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그 정도로 작고 부피가 작다는 것이고,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서, 인터넷 망에서 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망에 쓰기에는 또 그런 효과성이, 그러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안테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어레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앱뿐만 아니라, 이제 원앱이 대표적인 이제 인텔리안 테크 협력사죠. 원앱뿐만 아니라 SEC, 텔레셋 등 스페이스 X 외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안테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해상용 안테나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해서도 실적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마존이죠. 이 아마존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거 아마존은 스페이스X와 똑같아요. 인터넷 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6G든 위성통신이든 인터넷 망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인터넷을 이제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그리고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이제 6G라던가 혹은 전쟁이 터져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망을 만들겠다. 혹은 오지 같은 곳,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곳은 땅이 워낙에 좁고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굳이 오지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위성통신 안테나가 필요가 없었다면, 사실 미국만 가도, 아니면 다른 국가, 땅이 떠는 넓은 국가를 가면 누구나 다 거의 전 국가들이 위성통신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큰데 가구 수가 30가구밖에 안 돼요.
이런 데서 기지국 세울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수도권과는 거리가 막 1000km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지국을 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마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토대로 여기 안테나만 이런 식으로 설치만 해주면, 이동통신에서 쏴주면 인터넷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심지어 현재 5G보다 훨씬 더 빠른 인터넷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AI, IoT, 로봇, 드론, 이런 AR, VR 이런 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쪽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제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이제 위성통신 혹은 카이버 프로젝트를 발동시킬 경우에는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지 않을까? 기대감만으로도 지금의 주가보다는 꽤나 재밌는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텔리안테크도 그에 맞춰서 그라운드 게이트 웨이 안테나를 개발을 했고요. 엄청나게 큰 안테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기존의 커버러지가 굉장히 넓은 그런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마을 단위 혹은 국가 단위로의 그런 안테나가 설치되는 날이 이제 머지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스페이스 X가 전 세계 혹은 전 국가의 그런 위성통신망을 다 잡아먹은 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봐도,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SKT만 남고 뭐 KT, LG 혹은 수많은 알뜰폰 그런 알뜰 통신사들 이런 쪽이 다 사라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과연 국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혹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인터넷망 혹은 데이터에 대한 그런 통로 혹은 통신망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업자에만 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기업에도 대한민국에 몰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일본이, 호주가 혹은 유럽이 미국 기업인 스페이스 X에 독점적인 권한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도 이제 스페이스 X 못지않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성을 쏜다고 하죠. 지금까지의 그런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8월 달쯤에 이제 아마존과의 그런 계약이 이제 성사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물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작년 8월 달쯤에 납품이라던가 혹은 양산에 대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략 3,000대 이상, 3,200대 이상의 위성통신을 쏘아 올릴 것이에요. 참고로 스페이스 X가 지금까지 2,000대 정도 쏘았고 4,000대 이상, 4,000대 정도 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존이 3,200대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 못지않은 그런 경쟁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참고로 3위와의 격차가 꽤나 커요. 3위와의 격차가 대략 원액 같은 경우가 1,000대 이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200대, 4,000대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액과의 그런 협력만으로도 실제로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고요. 기대감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 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되는 것이고, 원액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성을 이제 1,000대 가까이까지는 빠르게 쏘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의 유일한 협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안테나를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인텔리안테크가 실적이나 혹은 경쟁력이나 혹은 기대감면으로도 꽤나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 쪽, 항공우주 쪽이 이제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이에요. 방산. 사실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는 심화적인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혹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그 외에도 뭐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험, 혹은 북한의 그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사실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방산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런 우크라이나만 보더라도 이제 스페이스 X가 아니면 통신망이 마비가 됐을 정도로, 사실 스페이스 X에 의존하고 있는 거 보더라도 위성통신이 방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의 군대는 물론이고요, 미국과도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어디와 협력을 체결을 했느냐?
미군입니다, 미군. 네. 미군의 해군용 위성통신 사용 인증을 인텔리안테크가 이미 받았어요. 미군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일과 이탈리아도 인텔리안테크의 제품을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어디? 군대 쪽에서. 그만큼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에 인텔리안테크에서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방산 부분에 대해서도 꽤나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기지국에서의 그런 한계로 인해서 결국 대만 같은 경우도 원앱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죠.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앱이 영국 기업입니다. 따라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제 영국의 고위 관리자가 고위 이제 장관들이 대만의 고위 장관들과 이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작년에 좀 일이 하나 있었죠. 대만이 원앱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참고로 영국의 그런 장관들이 와서 원앱을 본격적으로 밀어줬어요. 대놓고 밀어준 게 바로 원앱입니다. 사실 이런 장관급들이 와서,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기업 하나를 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산업을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기술을 밀어준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마케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을 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줬다는 것은 사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대만도 원앱의 그런 위성통신 기술을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성통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커지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군과 혹은 독일군, 이탈리아군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원앱과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드는데, 원앱의 제1의 협력사가 인텔리안테크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상용 안테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위성통신용 안테나 매출이 내년부터 2배 이상씩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상보다는 더 적게 나왔죠.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작년 8월에 공시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작년 이제 3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어요. 왜? R&D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제 들어주기 위해서 R&D 비용을 급속도로 늘렸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시적인 적자가 나왔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금 실적에 대한 컨선 점프가 이루어질 것인데, 컨센서스는 대략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444억 원 정도, 왜 숫자가 444냐, 아무튼 444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500억 이상이에요. 일단 작년에 지연되었던 그런 매출액이, 실적이 반영될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 아마존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과 좀 봤을 때는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산 능력, 인텔리안테크 양산 능력들을 봤을 때에는 500억 이상이 찍힐 것이고, 2년 뒤에는 800억 이상이 저는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가총액이 약 8천억이에요. 8천억이기 때문에 내년 당장 500억 이상이 찍힌다는 것은, 특히나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텔리안테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딱히 없다는 것도, 그리고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는 결국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R&D 비용이 급증을 하면서 실적이 또한 비용 처리로 인해서,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실적이 급격하게 꺾인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 연구개발비가 내년부터 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방산과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제 토론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지금 보시면 1월 2일 이제 어제 나눈 대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엑시콘 상한가에 매지온도 잘 가네요. 사구님 덕분에 연초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심지어 네페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사구님 픽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3일만 일찍 가입해서도 유유, 엑시콘 매지온 구경합니다. 땡땡님 이제 시작입니다. 좋은 기회는 계속 오니까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기회는 계속 옵니다. 한두 번 기회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에요. 기회는 계속 와요. 이렇듯 인텔리안테크든 우주항공이든 아니면 반도체든 바이오제약이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인프라, 전선 이런 쪽에도 기회가 계속적으로 저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아쉬워할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선반영되면서 급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같이 배우고 정진하자고요. 다른 종목들 차트도 보고 분할 매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초 스타트가 매우 좋네요. 엑시콘, 매지온, 네페스 모두 좋은 흐름이고요. 바이오 반도체 섹터가 매우 강한데 우주 항공 쪽도 조금씩 관심이 붙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어제
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력이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정말 저도 놀라울 정도로 필사단 방인데 필사단 모임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전과 다르게 고작 뭐 한 달 만에 만났는데 혹은 두 달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랐고 성취감이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처럼 기회를 안 주네요. 하나 시스템은. 그렇죠. 하나 시스템도 뭐 꾸준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 역시나 방산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컨택, 인텔리안테크. 어제 이제 이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컨택과 인텔리안테크 어제 말씀해 주셨고, 뭐 두 종목 모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네페스 VI 걸렸네요. 네페스 엑시코는 사부님이 알려주신 지지 돌파에 너무나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흐름도 전부 다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만 배우신다면 결국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는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완전 교과서적입니다. 혹시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해 지지돌파 흐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다시 지지돌파 공부 중이라서요. 참고로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혹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도제식으로 직접적으로 전부 다 알려드려요. 네페스는 주봉상 어제 그리죠. 주봉상 땡땡땡의 저항에 일단 막혔지만 땡땡땡의 지지를 살펴야 할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드네요. 정확하게 오늘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 땡땡땡 라인에서 지지가 형성되면서 반등을 했죠. 정확하게 잘 보신 겁니다. 예, 정확하게 잘 보셨고 역시나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분이죠. 가입 후 오늘 첫 거래일이라 오늘 가입 후에 오늘 첫 거래일이라 정말 열심히 분산 투자 분할 매수했네요. 일부 종목은 미리 못 사서 아쉽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맞습니다. 역사적 고점 특성상 이건 오늘 제가 다른 종목들의 좀 토론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에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종목이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항이 약하지 않겠지만 돌파하면 새로운 길로 들어섭니다. 변동성이 꽤나 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이 요즘 강하네요. 인텔리안테크도 얼마 전 지지라인 부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거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사단 멤버 모집 중에 있고 현재는 예약하신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한 분 정도, 한 분 정도 더 받으면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딱 한 명, 선착순으로 딱 한 명 받으면 마감을 할 것 같아요. 그 예약한 분이 이제 예정대로, 이제 계획대로 이제 며칠 뒤에 가입을 하신다는 말이죠.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 항공 우주 그리고 방산과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